어제 신진 연구가 소개하는 자리에 말씀드렸는데 신진 발표를 하지만 연식이 좀 돼가지고 저는 손에 안 보는데 저랑 같이 소개하신 신진분들이 손에 좀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 2차 전자 커패시티용 소재 관련해서 박사 학위부터 지금까지 쭉 그쪽 분야만 한 15년 정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뉴욕 공대에서 학위 받은 다음에 바로 시카고 근교에 있는 알본 내셔널에 대해서 포스닥을 3년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서 한 2년 근무하고 전자부품 연구원 업계에서 한 15년 근무하고 그래서 연식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동아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그 국가 R&D 자금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M정부 때 그린카가 이슈가 돼서 전기차로 뭐가 나올 것 같이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단기간 안에 뭔가 열심히 돈을 많이 붓는다고 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도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연료 전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추구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자동차를 그것도 클린인지 그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웰토어로 따지면 그게 과연 그린이냐라고 얘기할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벽에서부터 전기를 빼서 그걸로부터 디바이스를 돌린다고 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을 내축으로 나누면 결국 이제 얼마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얼마큼 싸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얼마나 멀리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이제 멀리 가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커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현재는 한 160km 정도가 이제 한 번 충전해서 가고 최근에 200km까지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OEM들이 요구하는 한 번 충전에 300km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려면 엔지니어링한 부분으로만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머추럴 쪽에서 브레이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쪽 부분으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커패시터랑 배터리는 일단 좀 미케니즘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오퍼레이션하는 미케니즘.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 선수 보시면 되고 커패시터는 이제 단거리 100m 경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100m 잘 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0.195km 잘 뛰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필요에 맞게 쓰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커패시터는 굉장히 고출력 에너지 저장 디바이스입니다. 결국 이제 엄청난 파워를 순간적으로 요구할 때 어떤 것을 쓸 거냐 한때 이제 커패시터가 주로 부분을 감당하고 배터리는 이제 출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장시간 써야 될 때, 장시간 일정한 출력을 계속 내줘야 될 때 이제 적합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커패시터 하시는 분들의 어떤 디맨드는 뭐냐면 커패시터 출력 좋은데 이거 출력 유지하면서 이게 에너지만 조금 키울 수 없을까? 배터리 하는 분들은 에너지 굉장히 크고 좋은데 출력을 좀 높이자. 그런 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없는 에너지도 높고 출력도 높고 항상 저희가 요구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 쪽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 쪽에서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요구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의 머티리얼 소재로 한번 어플라이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한 소재로 각각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쪽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커패시터,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하는 부분은 전기 화학 커패시터의 한 종류고요. 각각이 같은 전극을 양쪽에 쓰고 폴라라이징 시켜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양쪽이 다 카본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전극이 구성되어 있고 안에 이제 양염과 음염들이 각각 반대쪽에서 탈착을 하면서 정전기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표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면의 탈착 반응으로 인해서 전하가 전달되고 저장되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배터리는 아니지만 이걸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쪽 전극 자체가 서피스 리액션 플러스 솔리드 스테이트 디퓨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디퓨전이 이제 레이디터링 스텝이 돼서 속도가 아무래도 EDS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서피스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결국까지 다 반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조작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패시터 하시는 분들이 서피스만 반응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배터리 쪽에서 사용하는 그 벌크까지 할 수 있는 전극이랑 컴패시터 전극이랑 두 개를 하이브리드 시키면 컴패시터의 에너지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컴패시터 중에 하나인 리튬이온 컴패시터라는 겁니다. 리튬이온 컴패시터에는 이제 한 전극은 그대로 컴패시터에 쓰는 전극을 쓰고 한쪽은 리튬이온 전지에서 쓰는 전극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페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전극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벌크 반응을 하고요. 한쪽 전극에서는 패널 반응을 해서 기존에 있는 EDLC에 비해서 약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바이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채로 전극을 만들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응급은 주로 그래파이트 전극이 사용되는데 그래파이트가 리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커패시터에 사용하고 있는 전극이 활성탄,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쓰기 때문에 그것도 리튬을 가지고 있어요. 리튬 소스가 없는데 리튬을 어떻게 우리가 저장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농도가 높은 전해질, 그러니까 리튬 이온의 농도가 높은 일렉트로라이트를 써서 거기 있는 리튬을 안쪽으로 인터칼레이션 시켜서 쓰겠다라는 분위기인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리튬 메탈을 가지고 전극을 만들 때 같이 넣어서 셀을 이제 쇼트를 시켜서 그래서 리튬을 메탈 쪽에 있는 리튬을 강제적으로 그래파이트 전구 쪽으로 인서트 시키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튬 메탈을 공정 속에서 다뤄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공정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셀 안에서 100%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돼서 인터칼레이션이 되는 중인데 메탈릭 리튬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100%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이프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리튬 메탈을 없애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리튬을 많이 가진 컴파운드를 우리가 잘 찾아서 만들 수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라파이트 상대극 쪽에 같이 섞어주면 그냥 우리가 충전 방전, 일반 커피시터 충전 방전하듯이 하면 거기에 있는 리튬이 빠져서 응급 쪽에 인터칼레이션 되면서 당연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컨셉에서 새로운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어드밴스 에너지 머티리얼 1호지에 저희가 이게 퍼블리케이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저께 저희가 신진 강의 들으면서 저희가 그 말씀하셨는데 일산화탄소를 연탄가스에 중독된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완전하게 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 연탄을 안 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저걸 가지고 사람들이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리튬 도핑이 잘 되게 하고 리튬을 100%다 쓰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고민했지 리튬 메탈 안 쓰고 하는 거를 생각 못했어. 근데 저는 좀 사이언티픽한 거나 엔지니어링한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안 쓰고 그냥 섞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생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 최소한 리튬은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스트럭처적으로 안전한 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Li2MO3라는 포뮬라가 모노클리닉 베이스하고 헥사고널 베이스 이런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들 중에 이제 리튬을 2개 정도 우리가 빼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1개나 1개 반 정도 빼서 쓸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같은 포뮬러라도 어떤 전이금속을 쓰느냐에 따라서 모노클리닉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롱모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로버스트하게 엔지니어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머티리얼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정교학적으로 앞에 있는 4가지 머티리얼을 합성해서 리튬을 빼는 실험을 해보면 모노클리닉 베이스를 가진 놈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교학적으로. 근데
케미컬리 리액션을 시키면 리튬을 뺄 수는 있는데 억지로 저희가 그 셀을 만들어서 반응시키는 건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이기 때문에 케미컬리 리칭해서 빼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마감하고 그다음에 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 루티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리버스빌리티를 보이는데 이런 건 저희가 원래 원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몰리처럼 리튬이 많이 빠져나와서 상대에게 리튬을 전달해 주기는 하지만 다시 리튬을 받지 않고 그냥 제공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놈을 찾고 있으면 마침 이 몰리가 LITM 저희들이 원하는 컨셉을 그대로 설계대로 작동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커패시터를 만들어서 한쪽 부분에 이제 활성탄하고 이 몰리 Li2MO3 목표들이 같이 블렌딩된 전극하고 그다음에 그라파이트 전극하고 반응을 시켜봤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전극에서 빠져나온 리튬이 그라파이트가 충분히 인터칼레이션 되고 그것으로 커패시터가 제대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정경학적으로는 실제로 이게 빠져나가고 그 이상 반응 안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스트럭처적으로도 처음에 빠져나가는 상태가 어떻게 바뀌길래 이게 안 들어가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인시트 엑스알리를 같이 저희가 일렉트로케미컬 반응을 시키면서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리튬이 LI2MO 페이스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집어넣는 반응인데 페이스가 이쪽 페이스에서 쭉 하고 다른 페이스로 간 다음부터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더트하게 존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같이 XPS로 가서 몰리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확인한 결과 저희 설계대로 잘 작동되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패시터 버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패시터는 배터리하고는 달리 거의 리니어하게 볼티지 프로파일을 가집니다. 폴라라이징 되기 때문에 그 폴라라이징 되는 비율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게 컨벤셔널하게 리튬을 메탈을 써서 도핑한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몰리를 써서 저희가 한 건데 두 개가 거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 에너지를 개인하는 그러니까 커패션스가 좀 더 증가하는 부분인데 같은 로딩을 맞춰서 다리면적당 밀리그램을 같이 맞췄을 때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00% 리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의 리버스빌리티가 있습니다. 약간 리버스빌리티 있는 부분이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100% 리튬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캐패시터를 개인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수명을 보면 메탈 리튬을 저희가 이제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리튬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인설션 시켜서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튬이 있는 상태에서 전부 두 개를 반응을 시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 메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킷 안에 얘가 같이 포함돼서 반응을 하지 않지만 그냥 있다는 것 자체로도 롱텀 사이클을 돌릴 때는 네거티브한 반응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 게 이제 저희 사이클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리튬이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거죠. 메탈 리튬이 안에 존재하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거는 원래 리튬이 없었기 때문에 커피스턴스 사이클을 리튬 안 사이클까지 돌려도 크게 문제없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충반전 하면서 양쪽과 양쪽 볼티지가 어떻게 변화하나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 쪽은 이제 이쪽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음극 쪽의 볼티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하지 않는 부반응 때문에 음극이 계속해서 전압이 향상돼서 커피션스 계속 까먹고 그것이 이제 사이클러빌리티에 나쁘게 작용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짜리는 많이 넣어야 되죠. 음극의 용량을 많이 하려면 그걸 카운터파트가 되는 것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걸 많이 넣는 거는 이게 부스가 되니까 리튬을 좀 더 많이 가진 놈을 찾다 보고 에탄 클로라이드 구조를 가진 녀석 중에 리튬을 5개 가진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합성하는 게 좀 애를 먹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싱글 베이스 합성했고 퓨어하게 나와서 이제 FE다 보니까 이게 퓨어하냐 안 하냐를 보는데 메스바우를 꼭 했었어요. 지금 메스바우를 FE가 성과로 존재하는 걸 확인해서 이가가 조금만 있어도 임퓨리티 베이스에 의해서 원래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걸 확인했었고요. 퓨어하게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아까도 몰리에 비해서 거의 100% 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사이클 볼타메트리의 리덕션 픽이 없다는 얘기는 반응하면 처음에 우리가 리튬을 빼낼 때만 반응하고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
아까 그거에 비해서 볼티지 방전시의 볼티지 레인지가 굉장히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을 것처럼 100% 리튬 빼내고 거의 들어가지 않는 구조라서 이게 굉장히 저희 컨셉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거고 실제 이제 만들어 보면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컨셉은 리튬이온 커피시터 어떤 그 연구 또는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저희가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오기 전에 했던 거라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했던 거라 제가 패밀리 특허로 국제 특허 추론까지 해서 한 8개를 패밀리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라이센싱을 하려고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수업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그걸 가지고 리튬이온 전지 쪽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양들을 다 만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계 구조를 가지는 것과 스피네랄 올리반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양극 소재의 스트럭처 모듈이고 각각의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연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똑같이 Li2MO3라는 몰리큘리 베이스를 가지는 놈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여러 번 제가 아까 첫 번째 오디오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크다고 에너지가 큰 건 같지 않아요. 에너지는 용량하고 전압이 같이 컴바인된 텀이기 때문에 캐패시티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작동 전압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이 두 가지 적분값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들로는 자동차를 300개 이상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침상계에다가 금방 말씀드린 Li2MO3 베이스를 같이 컴파짓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컴파짓으로 만든 것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절합에서 액티베이션만 시켜서 이거를 인액티브한 걸 액티베이트하게 만들 수가 있으면 이론적으로 원래는 250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건데 280도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당 280mAh 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했을 건 제가 이제 알고 있을 때 포닥으로 있을 때 그런 문제고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베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침상계 원래 액티브한 모치라고 인액티브한 모노클린 베이스를 가지고 다 리튬이 빠지면 이제 전기금속 산화는 10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3의 비율을 해서 리튬을 빼기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리튬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액티브한 쪽에서 전압을 더 올리게 되면 리튬이 빠지면서 어디서 빠지냐면 이쪽 뒤쪽 앞쪽에서 원래 빠지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 빠지면서 망간이 산화수가 사가보다 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옥시전의 산화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록사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프록사이드가 형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 프록사이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사가에서 삼각상이 안정하기 때문에 망간 노트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인트리직한 프로퍼티 그 다음에 인시투하게 새로운 산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게 액티브한 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 용량이 280에서 3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결국 280이 나오게 되면 한 250 이상 함속 거리를 가지는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츄럴 베이스하고 정교화 베이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거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부분은 케미컬 엔지니어링한 부분입니다. 리액터를 배치 타입이나 CSTR 타입으로 해서 3가지 이상의 전기금속을 균일하게 만들어서 하이드로사이드 폼이나 카보네이트 폼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액터를 잘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 파라미터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잘 만들면 이렇게 하이드로사이드 폼이나 카보네이트 폼의 프리커서를 만들어서 합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한 250mAh 이상의 용량을 내는 저국 소재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특성도 나쁘지 않고 수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카보네이트 상으로 만들면 굉장히 안에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마이크로포가 굉장히 많아서 물질 자체가 가지는 포로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포로스가 커지면 덴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렉트로드의 로딩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보다 조금 더 덴스한 폼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록사이드 폼으로 합성을 하는 게 굉장히 키웠는데 이건 상당히 에러를 겪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래서 파라미터 컨트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공적으로 조건을 찾아서 왼쪽에 보시는 파라미터랑
유사한 성능을 내는 하이드로 사이폰까지 만들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수명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그냥 덴시티는 카버네티 창보다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렝스를 측정해 보면 기존에 있던 카버네티에 비해서 40% 이상 파티클 스트렝스가 향상되는 그런 결국 코어가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4.4V 이상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오르게닉 일렉트로라이트가 이제 인연을 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교화학적으로 반응만 하고 케미컬 리액션 하면 안 되는데 일렉트로 케미컬하게 디컴포지션이 일어나는 점이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액티브 머티리얼도 프로텍션 해야 되지만 액티브 머티리얼 프로텍션 하면 당연히 일렉트로라이트하고 리액티비티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을 저희가 진행해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서피스에 코팅을 잘 하고 이제 캡츄레이션을 하면 표면이 잘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코팅한 이유는 알루미늄 플로라이드가 리튬하고 같이 만나서 리튬 알루미늄 플로라이드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리튬 아이온 컨덕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너트한 베이스를 코팅하면 리지스턴스를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리튬 아이온 컨덕터상을 인시추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리튬 이온이 디퓨전할 때 리지스턴스가 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 팩터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팅을 하면 출력 특성이 저항으로 작용했으면 출력성이 떨어졌을 텐데 출력 특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고온이나 그 다음에 수명 특성에서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예기치 않게 세이프티까지 가장 향상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쪽 오른쪽에 보신 게 이제 디퍼런셜 스펙 칼로메트리 데이터인데 결국은 디컴포지션 되면서 오크시즌이 나오는 템퍼처가 얼마나 뒤쪽으로 밀려줄 수 있을까 하게 이제 세이프티 팩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이 많이 뒤쪽으로 밀리는 걸로 봐서는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리튬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효과라고 찾아보니까 리튬 알루미늄 플로라이드가 굉장히 더블이 스테이블한 머티리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비스에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하고 커피스터는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머티리얼로 서로 다른 쪽에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배터리나 커피스터나 이제 에너지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커피스터 쪽은 리튬 아이온 커피스터라는 개념으로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는 컴파지트 머티리얼이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를 접근해서 시도를 했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테일러링해서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왔으니까 학교 쪽에서 노력할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고요. 펀드는 산업부 펀드랑 영재단 펀드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